자, 이번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이 오해와 진실편 그 5번째입니다.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했을 때 그 돈으로 계약을 깰 수 있다. 있나? 없습니다. 계약을 좀 전에 제가 판례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하나의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.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, 즉 이 책에 보면 4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. 43쪽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한테 뭐 책 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것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죠. 그리고 뭐 질문 있으면 그 채팅창에 질문해도 되고 카톡창에 질문해도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화는 방송 채팅창과 카톡으로 하세요. 전화 상담은 카톡. 전화는 수업 이제 그 강의 중에 카톡으로 하는 것만 인정이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.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그 돈만 가지고 해약금을 지급할 수 있나, 이런 내용이죠. 여기 보면 이제 그 대법원의 2007-736 하나 보면 그 원심이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1심, 2심에서 1심, 2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. 원심이라는 건 대법원의 원심은 2심을 말하는 겁니다. 고등법원에 있는 원심이 사실관계, 2심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계약금 6천만 원 중 300만 원은 계약 당일날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고 나머지 5,700만 원은 다음날 원심 공동피고인의 한미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밤 그가 대리한 원심 공동피고인 중개업자에게 아파트를 처분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하고 다음날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이 파기 의사를 밝히고 계약금을 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니 매도인 측은 매수인인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미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하기 전에 피고 측이 일방적으로 이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하시한 거는 그 계약의 해제의 효력이 없다, 이렇게 판결하신 거죠. 그래서 이제 보면 또 성남의 고등법원도 보면 어떻게 했냐면 계약금 5,500만 원이고 중도금 2억 원, 잔금은 2억 9,500으로 하기로 했는데 계약금 중 35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계약금이 판단 기준은 피고가 매매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약정금이 수령을 거부하는 등 약정계약금이 지급을 하지 못하게 돼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금은 그 실제로 지급한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350만 원이 아니라 계약서에 작성한 5,500만 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. 우리가 보면 본인이 당사자가 하나만 더 읽어봐 드리죠.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법원 2014-23-1378도 마찬가지고요. 다 뭐 지금 설명됐던 들은 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. 이 보면 지금 판결 내용들은 이렇게 되는 거. 우리가 해약금하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네요. 해약금하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다시 해보겠습니다. 해약금하고 손해배상. 이 해약금, 손해배상금, 이 부분 어떻게 보면 계약을 깰 때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하지만
의도적으로 해약금하고 손해배상금은 다른 겁니다. 이 해약금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어느 한 일방이는 건 어느 한쪽을 말하는 거죠. 일방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지급 또는 포기하고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걸 말하는 거죠. 해약금은 그래서 계약금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진다. 그랬을 때는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. 이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은 계약을 이행. 이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얼마를 지급했냐? 계약금을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계약금을 이제 계약서에 작성한 계약금이 5천만 원입니다. 이 5천만 원을 다 지급해야 계약이 완료되는 건데 그 중에 1,000만 원만 지급해. 계약금 중 일부 1,000만 원만 지급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. 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겠다면 이렇게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 당사 스스로 본인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.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. 그때는 뭐냐? 그러면 그 상대방은 뭐냐?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때의 손해배상금이 얼마가 되느냐? 그때의 판단 기준은 이 계약금을 가지고 한다. 계약금을. 근데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10%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추세가 일반적이죠. 10%나 5%일 때는 요 금액을 이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으로 계약서에 작성한 계약금이 5천만 원인데 1,000만 원만 지급했다. 그러면 손해배상금은 1,000만 원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나 이 계약금을 높게 하는 경우가 있죠. 계약을 깨지 않게 했게. 그럴 때에 20%를 했다. 그래서 이제 5억짜리를 갖다가 5억짜리 그 계약에서 1억 원을 갖고 했다. 이랬을 때는 손해배상 금액은 5억이 될 가능성이 없고 5천만 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왜 그러냐면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또 그 계약금 상당액으로 이 범위 상당하지만 그 손해배상금이 과하다고 생각하면 감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계약금을 이렇게 1억을 지급했다. 그럼 1억을 지급하고 나서 자기가 본인 스스로 그걸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그 손해배상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. 그래서 갔을 때 손해배상은 1억으로 판단되지 않고 5천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죠. 그렇게 이 계약금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그로 인해서 계약을 깨므로 인해서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서 계약금을 몰수당한다든가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할 때는 보통의 매매대금 또는 전세보증금의 10% 정도 한해서 결정이 되니까 그보다 초과해서 지급했다든가 또는 매매대금 자체가 10억, 20억이 된다고 할 때는 10%까지 결정이 되지 않죠. 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이제 그 서초동에 아파트가 11억짜리 그 11억의 매매가 이 계약을 쓰고 오늘 계약금은 이제 그 1억 1,000만 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오늘 1,000만 원 내고 내일 그 다음 날 1억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. 그러니까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사례인데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결정은 어떻게 되냐? 1심에서는 4,400만 원을 지급하라 했습니다. 2심에서는 3,300을 추가해서 7,700원, 대법원에서도 7,700이죠. 그래서 1억 1,000이 손해배상으로 나온 게 아니라 7,700. 이렇게 손해배상금이 과하다고 생각하면 감액 청구를 하게 되는 게 유리하다.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을 때 그 돈으로 계약을 깰 수 있다. 이런 내용들은 아니다.
대부분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입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이제 같은 맥락이니까 요것도 간단하게 그 10분만 30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.